안녕하세요. 주간 자동차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세계적인 전기차 시장에서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섰습니다. 최근 판매 부진과 경쟁 심화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테슬라는 조직의 구조를 재검토하고 전 세계적으로 약 1만 4천 명의 인력을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전 세계 10% 이상의 인력을 감축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테슬라의 전체 직원 수는 14만 명가량이었는데 이번 감축으로 인해서 최소 1만 4천 명의 인력이 일터를 떠나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는 고위 임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으며 수석 부사장 등의 일부가 테슬라를 떠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최근 1분기 판매 부진과 더불어서 중국 내에 테슬라 시장 점유율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번 인력 감축 소식에 반응해서 테슬라 주가는 올해 들어서 약 35% 하락한 상태입니다. 23일 예정된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시장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주식. 테슬라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퀸즈 백화점이 1조 클럽을 가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홍해인이 있다면 이미 테슬라 코리아는 최근 3년 연속으로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높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공헌 및 기부활동 부재로 인해서 업계 내에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테슬라 코리아는 최근 공개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조 1,400억가량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3%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모델 Y의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며 매출 상승을 기여했는데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코리아는 5년 연속 기부금을 0원으로 고수하며 사회 공헌 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업계 관계자들은 테슬라 코리아의 사회적 책임 부재를 비판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ESG 경영에 대한 소홀함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시장에서 최초로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볼보차 코리아와 폭스바겐 그룹 코리아는 사회 공헌에 대해서 ESG 경영에 실질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어서 비판은 더욱 거세질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의 냉철한 시선과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테슬라 코리아는 더 많은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기부 활동도 증가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부터 적용된 고가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도입으로 인해 고가 모델을 주로 보유한 수입차 브랜드의 법인차 등록 대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의무화로 인해서 8천만 원 이상의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31.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세금 혜택을 노리던 사람들이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거부감으로 구매를 줄이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최근 여러 커뮤니티에서도 주말에 운행하는 연두색 번호판 차량에 많은 비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문의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롤스로이스, 벤틀리, 포르쉐 등 럭셔리 브랜드의 경우에는 작년 법인차 등록 비중이 높았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서 등록 대수가 급감한 겁니다. 벤틀리의 경우에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77%가 감소했고 롤스로이스와 포르쉐도 각각 35.2%와 22.9%가 줄었고요. 이는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고가 수입차 판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반증인 거죠. 이에 따라 많은 할인 금액으로 취득가를 낮춰서 신고하고 할인받은 금액을 다시 수입차 딜러에게 페이백하는 이른바 꼼수 등록차 문제도 발생하고 있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이달부터 시행된 전기차 에너지 효율 등급제에 대해서 저번 주 주말 뉴스로 소개를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전기차 충전기에도 등급제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충전기 기술 기준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5월 4일까지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국제표준화기구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국내 충전기 기술 기준을 강화하고 제조업체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마련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전기차 충전기의 단일 기준인 완속 충전기와 급속 충전기의 성능을 세분화하여서 등급을 부여하는 거라고 합니다. 완속 충전기는 등급별로 계량 허용치 오차가 다르며 급속 충전기는 더 세분화된 등급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한 개정안에는 충전기 형식 승인 변경 시 필요 없는 시험 항목들을 간소화하고 소프트웨어 변경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서 제조업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소비자들이 보다 효율적인 충전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국내 전기차 제조사들의 수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확대와 함께 충전 인프라의 발전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이번 등급제 도입으로 전기차 충전 시스템의 효율과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하이브리드차 수요가 전기차를 앞선 추세에 대한 분석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감소하는 대신 하이브리드 차량의 수요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이브리드 차량의 출고 대기 기간은 전기차보다 크게는 12배까지 길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의 하이브리드 모델은 여전히 1년 이상의 대기 기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순수 전기차 모델은 대기 기간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1개월 이내로 단축된 상황입니다. 1분기 판매 실적을 보면 전기차는 전년 대비 25.3% 감소한 반면 하이브리드 차는 46.3%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2분기에도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에 따라 완성차 업체들은 하이브리드 차량 공급 확대 전략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월달 판매량 꼴찌였던 르노코리아는 로고를 바꾸고 기존 판매하는 차량의 이름까지 바꾸면서 대대적인 리브랜딩을 진행 중이라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소렌토 하이브리드, 산타페 하이브리드와 경쟁하게 될 신차를 6월에 있을 부산 모빌리티쇼에서 오로라 1을 선보이며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과거 QM3로 불렸었던 아르카나 하이브리드 모델 생산량을 증가하기 위해서 지난 7개월간 중단되었었던 주야 2교대 근무 형태를 오는 6월부터 부산 공장에서 다시 복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내수와 수출을 증가시키려는 르노코리아가 판매량 꼴찌라는 딱지를 뗄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GM이 2008년도에 시작된 GM의 글로벌 커넥티비티 서비스 온스타를 국내에 확대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현대자동차의 블루링크, 기아자동차의 기아 커넥트 서비스와 유사한 차량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기능은 원격 제어와 상태 진단 기능이 트랙스 크로스오버부터 새롭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GM의 온스타 광고를 확인해보면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해서 멈추게 하는 등 국내에 서비스되고 있는 커넥티비티 서비스와는 차별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현대와 기아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한다면 간소한 회원가입과 무료로 제공되는 범위가 어디까지가 될지, 또한 서비스 오류가 얼마나 적을지 현장에서 경험을 해본다면 좀 더 연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네트워크스가 자회사인 SK렌터카의 매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사모펀드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매각 예정 금액은 약 8,500억 원 가량으로 알려졌는데요. SK네트워크스는 이번 매각을 통해서 재무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미래 성장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모펀드 어피니티는 SK렌터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 여력을 갖추고 있으며 시장 가치 평가와 고용 승계 계획 등으로 강한 인수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장기 렌트 상품 중개를 주업으로 삼고 있는 오토브라더스 입장에서는 이번 매각을 계기로 공격적인 프로모션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혹시 렌터카 회사가 망하면 내 계약은 어찌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의 질문을 많이 받아왔었는데요. 이렇게 다른 회사의 매각을 진행을 하게 되면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혹 보증금이나 선수금을 넣으셨던 분들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4월 3주차 주간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같이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